오늘은 뭐 할 차례냐 하면 그러면 멀티폴 익스펜전, 이건 다중극자 전개, 이게 뭐의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엘렉트릭 필드의 경우는 이제 이 전하 분포를 이거를 총전하 더하기 다이폴, 그 다음에 쿼드로폴, 쿼드로폴이 이런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된 게 쿼드로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다 합으로 다 쪼갤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전기장의 경우에 이런 익스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E가 포텐셜이 파이 x가 1 오브 4파이 엡실론 제로에 이게 뭐였어? 이게 x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 프라임에 분의 로 x r 프라임, 이거를 갖다가 전개를 해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은 a 오브 x를, 그죠? 복잡하죠. 이건 스칼라고 이건 벡터니까. 근데 비슷해요. 이게 4파이분의 뮤 제로에 이게 r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여긴 대신에 뭐야? j야. j가 있어요. j인데 j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샤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쉬우라고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그런 경우로만 국한하겠습니다. jx r 프라임의 d 3승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j가 특별히 j가 어떻게 해요? jr이 어떤 선을 따라서의 이 분포만이 있을 경우에, 이 바깥에서는 없고 이 경우만 있다 그러면은 이 선을 따라서 있는 델타 펑션 c를 생각하면 델타 c는 뭐예요? 이거는 이 선을 따라서 2차원의 델타 펑션이 있는 그런 경우죠. 그렇죠? right? 2차원의 델타 펑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델타 c가 있고 j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i 곱하기 델타 오브 c. 방향은 뭐가 결정하냐? 이게 뭐 이 슬로의 방향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V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냐면 J는 뭐냐면 이퀄 로 곱하기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 로는 뭐의 로냐 하면은 엘렉트론의 덴시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더하기 프로톤의 덴시티도 있어야 되겠지만, 프로톤의 기여도 있어야 되겠지만, 프로톤의 경우에는 로 플러스 곱하기 V가 뭐 있는데 V가 제로죠. 그렇죠? 프로톤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기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 V, 지금 이걸 갖다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i를 내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 V 곱하기 델타 펑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엘렉트론의 덴시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쓰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4파이분의 뮤 제로에 이 라인을 따라서만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
델타 펑션을 인테그랄을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dl 곱하기 i라고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i 예 r 마이너스 r 프라임. 그냥 내가 이거 여기서부터 써도 되는데 그냥 굳이 내가 이걸 a를 j로 썼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dl 이 방향성은 어디서 왔냐면 이 선의 방향, 즉 혹은 벨로시티 방향이고 방향에서 왔고, 그러니까 i 타임스 dl이 j 타임스 d 3성 x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내가 리덕션을 한 걸로 하겠어요.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도 여기서 출발을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멀티플 익스펜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가지고 익스펜션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코오디네이터를 갖다가 잘 잡아서 코오디네이터를 어떻게 잡아요? 이게 슬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i는 이렇게 흘러요. 오케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r은 어디에 있는 r 프라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원점은 여기에 있고 r 프라임은 여기에 있고 r은 어디에 있어요? r은 우리의 코오디네이터의 지축 위에 있는 걸로 잡겠습니다. G가 있고 여기 R은 여기 있는 걸로 내가 그렇게 코오디네이터를 내가 잡겠다는데 할 수 있죠. 그렇죠? 스페셜한 코오디네이터를 잡아서 이걸 익스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를 갖다가 코오디네이터 인디펜던트하게 표시를 하면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전개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R-R 프라임 이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개식이 이게 PL 코사인 시타의 코사인 시타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시타예요. 오케이. 하고 R에 이게 R이 이게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항상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R에 L 플러스 1성분의 R 프라임의 L승. 올라이. 사실은 내가 어저께 적분을 할 때 이거를 내가 이용을 했으면 사실은 그 적분을 5분 만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집에 가서 내가 어저께 한 적분 나는 이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과서하고 비슷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전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적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개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첫 텀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텀과 두 번째 텀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쓰겠어요. 그래서 첫 텀을 A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첫 텀은 4파이분의 뮤0에 첫 텀은 R분의 1이고 개수가 R분의 1이고 L콜 제로입니다. L콜 제로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DL 여기에 R분의 1은 빼냈고 P0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이걸 쭉 따라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클로즈된 서큐it을 따라서 적분이 되고 첫 텀은 이거예요. 두 번째 텀은 뭐냐 하면은 4파이분의 뮤0는 이제 공통으로 있고 R 제곱분의 1에 마찬가지로 DL의 적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R 프라임이 있습니다. R 프라임 R 프라임에 코사인 시타가 있어요. 코사인 시타 프라임. 네, 그냥 이걸 시타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타 프라임. 왜냐하면 시타는 보통 이제 R에 속해 있는 거고 시타 프라임이 R 프라임에 속해 있는 건데 시타 프라임은 R은 고정되어 있고 R 프라임이 지금 이렇게 러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right? 그러니까 R 프라임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코사인, 그러니까 시타 프라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dr로부터 왔다, dr 프라임으로부터 왔다, x 프라임으로부터 왔다 해서 이것도 내가 프라임 기호를 붙여주겠어요. 그 다음에 삼성 텀, 이 다음 텀은 r 3승분의 1에 dl 프라임에 r 프라임 제곱에 2분의 1에 3 코사인 제곱 시타 프라임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멀티폴 익스펜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모노폴 텀. 이 텀은 마그네틱 다이폴. 이건 마그네틱 모노폴, 마그네틱 다이폴, 마그네틱 쿼드로폴 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만약에 클로즈된 서큐it을 따라서 접근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뭐 보통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까지만 취급을 하고 마그네틱 쿼드로폴 모멘트의 어떤 그 코오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도 취급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걸 계산을 해가지고 지오메트리컬한 미닝을 찾아서 이 텀을 갖다가 코오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하게 써온다면 그러면 내가 가산점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 숙제를 해오면 설사 기말고사를 빵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빵점 맞을 리는 없겠죠. 그걸 해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미니멈 B 플러스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를 맞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오면 A 플러스 당연히 줍니다. B 플러스를 맞은 사람도 그 문제를 해오면 A 플러스 주겠어요. 오케이. 온라인. 다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코오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하게 써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에어리아 같은 것을 써가지고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퀀티티가 뭐가 되는 건지는 이거 말이야. 이거는 내가 이제 표시를 할 텐데 이거를 그렇게 해와라. R 프라임과 R 햇의 도트 프로덕트예요. 이거는 일단 무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 텀을 뭐라고 그럴까? 이 텀을 하여튼 A 뭐 K라고 K, L, M, N, O, P P 이걸 갖다가 P라고 쓸까? P라고 쓰겠어요. 그럼 P는 다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P는 dl 프라임에 r hat dot r 프라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r hat dot r 프라임. 그리고 됐습니다. alright.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놈이 벡터야, 스틸 벡터예요.
still 벡터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수, 이것도 상수입니다. 이 적분으로 따지면은 r hat도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D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D를 어떤 그 상수 벡터, 임의의 상수 벡터예요. 상수 벡터와 P의 내적을 취하면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DL 프라임 도트 D. 이게 좀 헷갈리네. 이 D하고 이 D하고 C라고 하죠. C 벡터를 R hat dot R 프라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뭔가 스칼라죠, 그렇죠? 스칼라고 이 스칼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러한 벡터의 코에피션트 펑션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잠시 동안 내가 이걸 F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스칼라예요. 그러면 이 적분은 뭐냐면은 한 번 더 써지. F 곱하기 C라고 하는 벡터 필드의 DL 적분이에요. 괜찮아?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바퀴를 보면 뭐 굴리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굴리고 싶죠. 그래서 이걸 굴리면 뭐가 나오느냐면 스톡스 시오럼에 의해서 크로스 FC 덧 DA 이렇게 DA는 또 저거 썼으니까 이것도 S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surface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스톡스 시오럼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거의 이제 아이스 컴포넌트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의 아이스 컴포넌트는 뭐냐 하면은 엡실론 IJK에 내가 맨날 하는 게 그 IJK지 뭐. DJ 이거의 K서 성분 F 곱하기 C의 K서 성분. 근데 이건 뭐 해봐야 그쵸? FC의 K서 성분은 C의 K서 성분 곱하기 F죠, 그쵸? 그러면 이 데리버티브는 여기밖에 안 걸려요, 그쵸? 왜냐면 상수 벡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엡실론 IJK의 DJ F가 근데 뭐야? 까먹었어. 이거야. 그치? 근데 이 데리버티브는 뭐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R 햇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러닝 하는 게 지금 이거는 상수고 이게 러닝 하는 거라고. right?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리버티브는 다 뭐냐면 프라임 데리버티브예요. 그렇잖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오케이. 다 알지 그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모른다고. DL에 걸리는 건가요? DL 프라임이 이게 러닝하는 이게 하잖아. 이게 변수가 지금 R 프라임이란 말이야. 이렇게 러닝을 한다고. 그러니까 F는 뭐의 펑션이에요? 이게 R 프라임의 펑션이야.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은 R 프라임에 대한 데리버티브지. 그래? 그 말이에요. IJK, DJ 프라임에 여기 F가 뭐였어? R 햇에 이걸 뭐라 그럴까? 이게 L서 성분 곱하기 이게 뭐지? R 프라임에 L서 성분. right?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만 걸리느냐 하면 여기에만 걸려. 아, 여기 CK. 근데 얘는 얘한테만 걸린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또 모른다. 또 모르지. CK는 상수야. C가 상수 벡터니까 CK도 상수 벡터고 얘는 얘한테만 걸린다고. 얘한테 걸리는데 J와 L이 같아야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델타 JL이야. 그렇죠? 즉 L을 J로 바꿔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엡실론 IJK 하고 R 햇의 J 하고 CK 여기서 끝이에요. 아, 이렇게 허무한 계산이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R 햇 크로스 C예요. 아, C. 얘 R서 성분이야. 오케이.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R 햇 크로스 C 벡터 도트 DS 이렇게 왔어. 근데 지금 우린 뭘 알고 싶은 거지? P 벡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P 벡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전체를 C 돗 뭘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right?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를 얘를 이제 C를 뭐냐면 순서를 바꿔. 마이너스 C 크로스 R 햇 도트 DS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C 도 이건 뭐냐면 이거 순서를 이렇게 바꾸도 됩니다. 도트 이렇게 바꾸도 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C 이게 C 도트 P라고. 그러니까 P는 뭐예요? P는 마이너스 부호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마이너스예요. 하여튼 뭐 할 수 없지 뭐. 따라서 P는 C는 양변에서 C를 캔슬하면은 P는 뭐냐면 이거 R 햇 크로스 DS야. 이렇게 돼요. right? 이렇게 되죠? 응? 맞죠? 틀려? 맞지?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R 햇은 픽스된 거예요. 적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 R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R 햇 크로스 이렇게 돼요. DS 면적 벡터를 작은 면적 벡터를 다 더해라. 그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복잡한 어떤 서큐it에 대해서는 저게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놓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를 생각해 보면은 DS는 이 D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몇 차원 적분입니까? 이게 2차원 적분이에요. 그렇죠? 면적 적분이니까. 이 DS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굉장히 작은 걸로
바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각각의 작은 사각형들에서 DS는 뭐냐면 DS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면적이 수직한 방향이라고. 오케이? 그거를 갖다가 요 작은 벡터, 면적 곱하기 요 벡터들을 다 더해라. 그게 이 뜻이에요. 천만다행으로 얘가 만약에 한 평면에 있는 어떤 이게 클로즈드 서큐트라면 한 평면에 있다면 요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면적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면적 벡터.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에어리아 곱하기 이것이 다 한 평면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n이라고 그러면은 에어리아 곱하기 이 에어리아의 방향 벡터 n이라고 쓸 수 있어. 그치? 그래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따라서 요 다이폴 텀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요 텀을 A의 다이폴 텀은 내가 근데 뭐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i를 빼먹었어요. 오브롤 i. 그렇죠? 오브롤 i를 빼먹었는데 이게 r 제곱분의 1에 i 4파이분의 1 곱하기 이걸 뭐냐면 이 벡터를 이미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m이라고 부르겠어요. m이라 아니다. 그냥 이걸 면적 벡터 곱하기 i 곱하기 이게 뭐야? 이걸 갖다 s 벡터라고 부르죠. is i 곱하기 s 벡터.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r 햇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부호를 r 햇을 그냥 뒤로 보내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그 ns 크로스 r 햇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내가 마이너스 부호를 내가 없애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부호가 난 포지티브 사인이 좋아요. 나는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 크로스 R 햇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IS 벡터를 내가 뭐라고 디파인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m이라고 디파인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뮤제로도 있어. 이거는 4파이분의 뮤제로 곱하기 r 제곱분의 m 크로스 r 햇이 돼요. 이게 파이널한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클로즈된 서큐트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이 면적 곱하기 이 면적 방향의 벡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정의를 한 거예요.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 m은 여기 i가 흐르고 있으면 i 곱하기 에어리아 이렇게 디파인을 한 겁니다. 내 말이 안 맡겨지면 일반 물리 교과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틀림없이 이게 디파인이 되어 있다고요. 굿 퀘션이에요. 그럴 때에는 3차적으로 이게 꼬여 있을 때에는 참 이게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왜 난감하냐면은 왜 난감하냐면은 사실은 어디 난감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이게 한 평면에 있어도 이 요놈을 바운드리로 하는 서피스는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요것도 되지만 이런 것도 돼요.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아무도. 어? 못 말린다고. 그런데 이거하고 그 면적 벡터를 다 더해가지고 일단 같은 값이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항상 어떤 서피스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래. 뭐 사각형으로 잘라도 그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해서 면적 벡터를 다 더할 수 있죠. 요 면적, 요 면적. 이 방향을 생각해가지고 다 더할 수 있죠. right? 그렇게 다 더한 하나의 벡터를, 파이나이트한 벡터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right? 그 벡터를 S라고 그러면은 이 서큐it에 해당하는 그 벡터 S를 역시 면적 벡터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잡아도 안 달라진다고 내가 일단 클레임을 하겠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대충 말로 그냥 뭉개는 사실 내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arbitrary 벡터 뭐라고 그럴까? 좋아하는 벡터 V를 곱해요. 콘스턴트 벡터 V를 곱합니다. 도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Vx, Vy, Vg로 따라서 ds의 이 서피스의 x, y, g 컴포넌트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ds의 x 성분, y 성분, g 성분. 이 g 성분은 뭐냐면 이 서피스를 각각의 이쪽 이 평면, 이 평면에 프로젝션 시킨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요 커브의 프로젝션이 평면 커브니까, right? 결국 어떤 그 한 평면에 있는 어떤 right? 그 커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거의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right?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SX, SY, SG 각각이 말이 되면 유니크하게 주어지면 그럼 이 벡터가 이 S 자체가 유니크하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SX, SY, SG는 뭐냐면은 각각의 평면 위에 주어진 그 커브를 이제 바운드리로 하는 에어리아라고 이게 이제 SX, SY, SG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오케이. 대충 거기까지 합시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는 이게 크로스 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그냥 수학자들한테 하시라고 놔두고 여러분은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하고 된다 그러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문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 푸는 건 공학자나 수학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물리학자한테는 쉽고 답이 간단해야 이게 물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기를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보고 하시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 물리학자가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는 재미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고, 이제 수학자들은 뭐라 그럴까? 뭐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공학자들은 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서 그래서 멀티플 익스펜전에서 내가 어디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쓰여져요. 그렇죠? 뭐 중간에 조금 뭐 몇 가지 몇 줄 산수는 했지만 결과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하는 게 챌린징한 프로블럼으로 내는 게, 여러분은 이 글을 이 비슷하게 이거의 하이어 오더 익스펜션으로 쓸 수 있냐? R 3승분의 뭔데? 그 모 벡터가 뭐냐? 어? 그러니까 뭐 이게 힌트는 뭐예요? 이게 힌트가 쿼드러플 모멘터니까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존재하죠. 어떤 뭐예요? 어떤 여기는 m이 벡터죠, 그렇죠? 근데 어떤 mij라고 하는 텐서가 존재해가지고, 이 텐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어떤 텐서가 존재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mij ri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ijk 사실은 이렇게 돼요. mij r hat j r hat k. 오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뭐냐면 3텐스 mijk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요게 사실은 그냥 디시빙한 거거든요. 이걸 m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 사실은 에어리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은 랭크 2 텐서예요. 원래는 랭크 2 텐서인데 이거하고 이제 컨트랙션을 해서 이렇게 벡터처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스몰 a ij 벡터가 텐서 랭크 2 텐서가 있어서 aij 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엡실론 i j k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벡터 s j 그 다음에 sorry ijk 오케이. 이것이 mj mj 이렇게 주어진 sorry, I'm sorry. 왜 이래? 내가 이게 정신이 없냐? mk 이렇게 주어진 그하고 aij를 이렇게 디파인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aij 곱하기 r hat j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렇지?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은 엡실론 ijk mk rj
sorry.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sorry.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요게를 이렇게 되고 아니다. I'm sorry.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R 크로스 M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sorry.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랭크 2 텐서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 텀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J에 대해서 R hat J의 컨트랙션으로 원 컨트랙션. 그럼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덱스 한 개만 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랭크 3 텐서가 있어서 뭐냐면은 그 A의 벡터의 IJK 이거 I서 성분은 어떻게 줄 거냐 하면 M JK의 I의 JK의 이게 쿼드러폴 보면 A의 쿼드러폴의 다음 텀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R 3승분의 4, 8분의 뮤제로 하고 R hat JK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텀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 MIJK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내가 이 폼으로는 이미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릴라이트를 해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반이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이 MIJ의 어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M에는 소위 말하는 이 MK가 뭐냐면은 이게 I 곱하기 SK예요. 이게 뭐예요? 에어리아 아니에요? 에어리아의 K서 성분 아니에요? 이렇게 지오메트리컬한 오브젝트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 이게 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눈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스트럭처만 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이 날품을 팔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폼으로 써서 그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 좋은 수가 있지도 않을까. 좋은 수가 있을지도 몰라. 운이 좋으면. 지금 우리가 시간은 아직 많네. 진도는 다 나갔는데. 이게 이제 멀티플 익스펜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나는 이제 이 A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비오사바라 법칙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A를 어떻게 디라이브를 했느냐 하면은 비오사바라 법칙으로부터 이걸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D 3성 R에 이건 뭐냐? 프라임에 어떻게 썼지? J R 프라임에 크로스 R 햇 이렇게 쓰고 여기에 curly R 햇이요. 여기에 R 스퀘어드 B를 이렇게 쓰고 그걸로부터 이걸 바로 그냥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퀵캐스트 웨이입니다. 그게 가장 지름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4장에 와가지고 5장에 와가지고 한 게 별 게 없어요. 뭐 했냐? 1학년 때 대부분 배운 내용이고 안 한 게 뭐냐 하면은 B를 이렇게 쓰면 B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실험식이다 그랬어요. 응? 이걸 뭐 하늘에서 이렇게 디라이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실험식이다. 혹은 이것이 그냥 막스웰 방정식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해도 뭐 틀린 게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 방정식은 다이버전스 오브 B 콜 제로를 만족시키고 또 스태틱인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쓰면은 뮤제로 여기 4파이분의 뮤제로 뮤제로를 이 두 가지의 이 두 개의 어떤 그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비오사바로 법칙을 결국 뭐예요? 막스웰 방정식 두 개하고 동치예요.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가서 여기에 뭔가 이미 사실 배웠죠. 여기에 엡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하기 여기에 ddt에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데 뭐 E가 있다는 걸 알죠. 이게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안 쓰여져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정식은 이것과 이것을 이게 없는 방정식을 갖다가 주니까 이 텀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뭔가로 이제 모디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모디파이 된 이 식은 간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간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 두 개를 갖다가 펀더멘탈한 피직스의 원리로 삼는 게 현명하다. 왜냐? 피직스는 간단한 거 아니면은 안 다룹니다. 세상에 그 우주만한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 이 지구의 모든 것을 기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피직스의 목표는 우리 제한된 브레인을 가지고서 심플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퀘스천이지 세상을 재현한다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지금 남은 시간이 뭐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단순히 이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게? 응? 모노폴이 없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피지컬하게는 그게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 first term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0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오케이. first term이 0이 항상 0이 된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 하면은 A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이렇게 처음 들어요? 내가 이번 학기 처음에 첫 주에 한 얘기예요. 다이버전스가 제로면 이것은 B는 뭔가의 컬이다. 즉 이거의 컬이 B가 되는 이런 A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저 동치는 아닙니다. 여기 이러면은 반드시 일로 가요. 그렇죠? 어페런트리 동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이러한 A가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동치예요. 동치인데 다만 이 A가 유니크하지는 않습니다. A not unique. 네, 이 얘기는 했죠, 그렇죠? not unique. 그리고 포텐셜 시어리를 하게 되면은 포멀하게는 사실은 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시간에.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방정식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선 이 얘기 먼저 리뷰를 하면은 A가 왜 유니크하지 않느냐 하면은 A를 갖다가 A 더하기 그레디언트 어떤 람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A를 모디파이를 해도 이걸 바꿔도 이건 역시 성립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컬, 그레디언트 오브 컬은 항상 제로기 때문에 이걸 더하든 빼든 이거는 B는 관계가 없는 거죠. right?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적당한 조건을 더 붙여주지 않으면은 A는 유니크하게 정해지지 않는다. 그럼 이만큼의 어떤 앰비귀이티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이 앰비귀이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앰비귀이티가 뭐라는 거예요? 리던던스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A 포텐셜이 같은 B를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리던던시를 게이지 리던던시. 이거 왜 이런 이름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뭐 역사 운운하는데 역사입니다. 게이지 리던던시. 라고 그러고 같은 B를 주는 A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람다에 의해서 펑셔널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되는 이건 인피니트 이걸 다 이제 모아놓으면 뭐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가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람다를 막 아무거나 변화시켜도 결국 B는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가 하나의 A를 갖다가 이 펑션 스페이스예요. 펑션 스페이스 안에서 이런 게이지 이걸 오르빗이라고 합니다. 오르빗. 궤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오르빗이 존재하고 이 오르빗 안에서 한 개씩만 골라내면 돼요. 한 개씩만 골라내면 충분한 거죠. Right? 그래서 이 한 개를 골라내는 작업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선을 긋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게이지 픽싱이라고 그래요. 이 게이지 픽싱은 이 게이지 픽싱의 가장 간단한 조건이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A가 제로라는 조건을 주는 것. 그것이 이 게이지 픽싱의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것을 잡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원래 선택했던 A가 이걸 만족할 수도 있고 안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만족하면은 그 값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 C라고 그려봐요. C. 그러면은 우리가 재수없게 그냥 A를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잡았더니 그게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C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람다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람다를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A'이라고 그러면은 이 A'은 이 다이버전스가 0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A'의 다이버전스가 0이 되도록 람다를 결정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는 퀘스천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A 더하기 그레디언트 오브 람다가 이게 C가 된다는 이게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라플라시안 오브 람다가 마이너스 뭐예요? 다이버전스 오브 A 즉 마이너스 C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람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간단하게 4파이분의 1의 그린 펑션. 그러니까 이 그린 펑션이 뭐냐면 이놈의 그린 펑션이 뭐예요? 마이너스 4파이분의 클리 R분의 1이에요. 즉 R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CX D3성 X R 프라임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아, 자꾸 x 프라임하고 r 프라임. 나한테는 r 프라임이 x 프라임이야. 오케이. 람다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람다를 가지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그러면 뭐예요? 바로 A 프라임의 다이버전스는 제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퀄 제로는 항상 만들 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어떤 A 프라임을 오로빗 중에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항상 다이버전스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쿨럼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쿨럼 게이지 컨디션은 좋은 게이지 컨디션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올빗 중에서 한 개를 잡아서 그렇지? 다이버전스가 0이 되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게 요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 나중에 양자 장론을 배울 사람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